교재 이 5장 개략적으로 한번 보면은 페이지 184쪽에 대교염과 기상해서 5-1쪽 185쪽에 대교염 기본 체계해서 배출원에 대한 어떤 법규 제정 및 시행 과정에 보면 배출원 제어, 농도 감시, 그 다음에 어떤 농도 감시를 통해서 제어 및 조절. 근데 이런 과정에 보면 중간에 환경 대기란 박스에 기온, 습도, 바람, 대기 안정도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대기오염이란 그 큰 그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전 챕터에서 공부했었고, 그런 하는 관리 방법이 오염 물질에 대한 그 농도 감시라든가 어떤 수용체에 대한 피해 정도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으로 제어 및 조절, 컨트롤에 대한 게 이제 기계공학이라든가 화학공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공학적인 컨트롤이 들어가고, 중간에 보면은 이런 모니터링. 그래서 187쪽에 보면 주요 기상 요소들이 소개됐고, 우리가 지금 교재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188쪽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바람의 생성을 우리가 이제 크게 바람을 만드는 힘들, 그리고 바람의 종류를 봤지만, 이 188쪽에 나오는 어떤 풍속에 대한 대기 안정도 표 5-1에 보면은 파스킬과 기포드라는 사람이 이 대기 안정도에 대한 풍속 지수를 만드는데, 이 내용 표 5-1이 다음 학교에 공부할 사람들, 특히 대기 모델링에 이 등급 나누는 거, A, B, C, D, E, F, 뭐 학점하고 비슷하지가 않고 반대죠. F가 매우 안정한 상태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단 대기 안정도를 보고 다시 공부하겠지만, 이 중간에 일단 확 점프를 해서 이 앞부분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일단 200페이지 이 대기의 연력학 과정, 그 다음에 201쪽 대기에서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202쪽의 연력학 1법칙, 204쪽의 단열 과정.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이 지금 200쪽에서 204쪽까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융합해서 랩스 레이스를 공부한다고 한 거죠, 그죠? 5-4 대기 연력학 과정. 대기 연력학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랩스 레이트, 감율에 대한 걸 공부한다고 했고, 그 중에 감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 두 개의 감율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열과 물의 교환이 차단된 건조 단열 감율, 그리고 그런 부분이 허용되는 환경 감율. 자, 이걸 위해서 이제 4가지 공식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고,
여러분들 이때까지 퀴즈를 본다거나 중간고사 볼 때 보면 문제가 이렇게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좀 있었죠. 어떤 문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문제하고 연결된 거. 예를 들어서 질소 물질이 오존에 산화되는 과정에 대한 뭐 반응식을 구하고 나면은 그 반응 상수 같은 게 또 다음번에 어떤 정상 상태, 광학적 정상 상태 구하는데 또 그 공식이 이용되는 것처럼 지금 이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어떤 하나의 이론이 다음 이론에 연결돼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갑니다. 5장, 6장이 어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데 여하튼 이 감률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 감률이 궁극적으로는 atmospheric stability, 대기 안정도하고 연결된다고 했고, 방금 수업 들어오기 전에 뭐 모처에서 무슨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언급하면서 대기 오염에 대한 그 문제 출제를 하는데 결국 뭐 이런 내용들이 하여튼 뭐 시험에 나가는 겁니다. 여튼 참고로. 자, 그래서 이 감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던 이제 첫 번째 식이 자, 지난 시간 끝부분에 이야기한 세 개의 어떤 중요한 법칙. 자, 이 식들은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이 adiabatic lapse rate를 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 세 가지 식. 첫 번째 식이 압력이 밀도와 높이 차이,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표기한다는 것. 두 번째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편미분을 통해서 PdV 플러스 BdP는 RdT가 된다는 것. 세 번째가 연력합급식.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룰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냐가 문제인데,
자, 이런 조합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머다이내믹스가 에너지가 일과 열의 어떤 변화를 표기한다고 있고, 저 부분을 이제 한 차례 더 진화를 해서
자, 이 지금 내용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까지 좀 가장 중요한 내용 골격이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중요하다는 걸 설명했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앞서서 지난 시간 했던 거 우리가 잠깐 봤고, 오늘 어떤 새로운 출발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세 번째 Thermodynamics Law에서 어떤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감율, adiabatic lapse rate과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의 출발이 우리가 공기의 특성 중에서 바로 이 specific heat 비열이라는 특성인데, 25도씨에서 자, 어떤 물질 1kg을 1도, 여기 K는 그냥 켈빈 디그리입니다. 비슷한 K가 여러 번 쓰였었는데, 어떤 물질 1kg만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열량, 에너지란 건 원래 이제 무게에 대한 줄, 뭐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 비열을 표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부피를 고정한 상태에서 열을 올리는 방법과, 또 여기처럼 이제 압력을 고정한 방법에서 열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CB하고 CP하고의 관계는 뭐 조금 이따 또 더 많은 걸 유도해 보겠지만, CP는 CB에다가 R을 더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R은 뭡니까?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할 때 0.082,057 리터 애텀 몰 K 하고 같은 건데, 문제는 이 비열을 표기할 땐 단위가 1kg에 대해서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이 줄 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0.082,057 리터 애텀 per 몰 K를 줄 per 킬로그램 per K로 바꾸면 0.2871이 됩니다. 똑같은 단위입니다. 똑같은 단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PB, NRT 할 때 표시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어떤 줄 단위로 표기하는 방법의 어떤 단위 환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R 값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단위로도 표기하고 0.082,057로도 표기하고 또 뭐 다른 방법으로 칼로리 같이 표기하기도 하고, 또 칼로리는 뭐 이렇게 이제 환산하는 단위가 또 달라지니까 단위의 차이지 똑같은 R입니다. 자, 근데 이 어떤 핵심은 이 압력을 중심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하는 부분이나 부피를 픽스한 상태로 가하는 부분의 관계가 두 개 차이만큼이 이제 R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양자 간의 관계가 이제 조금 되풀이돼서 나오지만, 일단 이런 관계에서 출발점은 부피를 고정한 상태로 어떤 변화를 주는 거. 1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0.718이라는 사실은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일단 좀 일종 암기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 수치는 일단 좀 외워둬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엔 뭐 단순히 단위 차이고, 그래서 CP 값은 이 R만큼 더해주면은 그 0.718에서 1.005가 되겠고, 이 두 개 차이는 우리가 Specific Heat Ratio라고 하는데, 부피에 대비해서 압력을 고정해서 열을 가하는 방법,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을 K라고 합니다. 이 K는 이 단위에 들어가는 K하고는 다른 거예요. 단순히 어떤 비례치를 표기하는 K가 됩니다. 이 단위에 들어간 온도하고 상관없는 거고, 두 개의 비열, 스피시픽 히트를 압력 대비 부피 단위로 표기하는 그런 게 되겠고, 자, 그래서 어떤 큰 공식이 있고 세부적인 것이 P는 0.718 kJ per K per 킬로그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그 랩스 레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인 테크니컬하게
지금까지 진행해온 단위들을 좀 변형시켜 보면 일단 비열이 dq 가해지는 열 나누기 온도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일도만큼 온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을 가해주는가가 비열이라고 정의한 데서부터 dq는 표기를 cv 곱하기 dt로 어떤 변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네 번째 식이라고 줍시다. 지난번 세 개 식에 덧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서 1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PB NRT의 그 PB가 바로 압력과 부피를 곱해주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1이 되죠. 뭐 물리적인 기본 법칙이고. 자, 이때 우리가 부피가 고정되어 있거나 압력이 고정되어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공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건조단열과 압력, 일단 압력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W는 PV에서 P가 상수면은 편미분해도 dW는 PdV가 되겠죠. 이것이 다섯 번째 식. 자, 4번과 5번 공식을 3번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건조단열 가압률의 어떤 공식의 어떤 실마리가 바로 6번 공식에서 나오게 되는데, dq는 4번식에서 cbdt로 대체하고 dw는 5번 공식에서 pdv로 대체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의 변화는 cbdt와 pdv의 합. 그래서 여기 6번식에서 자, 건조단열 가압률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는 에너지의 교환이 차단된 상태라고 했고요. 그래서 adiabatic lapse rate은 6번 공식에서 DE가 제로가 되는 상태. 이것이 공기가 수직적인 위치 변화를 하면서 에너지의 교환이 없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 CBDT가 PDB 6분식의 어떤 단순의 0이라고 보면은 이런 관계가 되고, 세 번째 식에서 그 CBDT는 우리가 연력학에서 CBDT는 PDB라고 했으니까 PDB는 다시 RDT 플러스 BDP가 되고, 이 식을 이제 순서를 바꿔주면은 CB 플러스 RDT가 BDP, CB 플러스 R이 다시 C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뭐 이렇게 좀 퀴즈 같은 게 좀 나갈 예정인데, 퀴즈가 아니다. 홈워크가 나갈 예정이니까, 지금 공부한 내용 관련해서. 자, 계속 하나의 꼬리를 문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연력학 1법칙에서 어떤 변형을 통해서 에너지의 교환이 없는 상태, 바로 adiabatic lapse rate라고 했고, 거기서 CBDT가 마이너스 PdB, 그러니까 에너지가 0일 때,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 PdB는 2번 공식에서 우리 유도한 것처럼 그 PB는 NRT를 변형해서 2번 공식 했을 때 지난 시간 2번 필기한 거 보시면 PdB가 BDP 빼기 RDT 뭐 하여튼 이 PdB로 넘기면 PdB 플러스 BDP는 RDT 이거 2번 공식으로 유도했었죠, 그죠? 그래서 변형에 불과하고 이 공식에서 CBDT와 RDT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CB 플러스 RDT가 되고 이게 바로 이제 C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식이 CPDT는 BDP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다시 여기서 DP는 압력의 차이는 밀도와 높이차, 중력 가속도 이게 이제 1번 공식이죠, 그죠? 1번 공식 넣어주면은 전체적으로 그 1, 2, 3 공식들, 지난 시간 공식들이 다 조합되면서 우리가 높이에 대한 온도의 변화 함수식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근데 이때 이 B가 우리가 2번 공식에서 정상적인 볼륨에서 B를 바꿔줬던 게 그 부피 나누기 물질의 양으로 2번 공식에서 이야기했던 바 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은 밀도에 대한 역수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이 다시 밀도와 밀도가 날아가는 형태가 되고 dg분의 dt는 cp분의 g로 함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고도에 대한 온도의 변화는 중력 가속도 나누기 압력이 일정한 비열 이 두 개의 함수식으로 이제 추계하게 되죠. 이 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식이 진정 우리가 원했던 이걸 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 수업과 지금 수업이 이렇게 다 결합돼서 소개됐는데 이 식 하나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세 개의 법칙이 조합됐고 그것이 이제 다시 변형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G는 중력 가속도 9.806m/s 되고 비열은 1.005kJ per kg per K. 근데 1도 온도 변화하는 것은 뭐 K로 표기해도 좋고 델타 그러니까 습도로 하든 뭐 화씨로 하든 셀시어스든 페라나이트든 뭐 크게 상관없는 거죠. 1도만 보면은 그래서 이 단위는 다시 이 줄 단위가 미터 제곱 곱하기 킬로그램 나누기 세컨 제곱이니까 이 전체적인 그 미터 킬로그램 단위를 다 날려주면은 궁극적으로 1미터당 0.0098도씩 또는 100미터당 마이너스 0.98도 또는 러프하게 0.1kg의 고도당 온도가 1도씨씩 떨어진다. 응? 우리 건조단열 감률 최초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정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막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공부하느냐. 응? 계속 꼬리에 꼬리인데 이 내용이 결정적으로 대기 안정도라는 것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앞으로 5장에서 어떻게 계속 활용되느냐 를 이제 계속 보겠지만 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건조단열 감률을 유도했고 그 다음
만약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위쪽으로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는 팽창하겠죠. 그죠? 그러면 상량의 압력은 어떻게 되나? 온도는? 온도는 어떻게 돼? 자, 요즘 뭐 이렇게 탈북자들, 뭐 김정은하고 굉장히 신경전 많이 벌이죠. 뭐 풍선 띄우고 북한에 날아가고. 그런 풍선이 하나 북한에 제대로 도달을 하려면은 상공 한 3,000m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북쪽으로 향해 가서 적당히 그런 게 한 함경북도까지 날아간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데, 자, 뭐 요즘 로봇으로 하늘 띄우는 것도 관심이 등등.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하는 내용도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일단 압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어떤 저항 같은 게 없어지면서 공기는 팽창하고 압력은 떨어지고 또 온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어떤 열의 교환이 없다면.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이런 조건은 우리가 근저단열 압률에서 공부한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로 리얼 시츄에이션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뭐 특별히 겨울철에 상도 습도가 제로인 상황 아니면은 실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물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보라면 참 오래 나가 있네. 응? 뭐 마시는 것까지 사온 거예요? 아니. 자,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고 어떤 상대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중심축은 에이다이베릭 랩스레이시고 어떤 열교환이라든가 물이 전혀 없는 상태, 그죠? 100리터당 1도 떨어진다고 했고, 자, 일반적인 공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이다이베릭 랩스레이시에 의해서 압력도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자, 이때 공기 중에 물이 끼어 있으면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질서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어떤 방향으로? 자, 공기 중에 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어떤 변화가 되겠죠. 물이 수증기라는 건 이제 가스 상태고 이것이 에이키어스한 상태로 정말 물방울이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라면 같은 걸 끓일 때 물에 이렇게 끓이면 물에 어떤 연기같이 막 나오게 되죠. 그렇게 이미 된 것은 더 이상 가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베이퍼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건 이미 다 물이 된 거죠. anyway, 여하튼 이렇게 물이 형성이 되면은 그 물이 형성되면서 어떤 반대급부로 enthalpy of condensation, 응결에 대한 열을 엔탈피를 발생하고 이걸 우리가 잠열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공기 덩어리 안에서는 물방울이 형성되면서 공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향, 공기 위로 올라가는 것과 물방울이 존재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건조단열 감률, 이상적인 조건에서 100m당 마이너스 1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완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장에 공부한 것처럼 지표 온도는 18도에서 출발했지만 10km에서 온도가 정확하게 100도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마이너스 60도 정도일 때는 항상 이 값이 최대값이고 이거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100m당 0.5도, 0.7도. 물론 100m당 마이너스 1도가 또 어떤 뒤집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는데 자, 그런 걸 이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세 가지의 어떤 감률의 조합. 감률이 어떻게 변하는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볼 텐데, 첫 번째가 Super Adiabatic Lapse Rate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과단열 감률. 자, 지금 내용들이 여하튼 참 중요한 것들이 주옥처럼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 이 어떤 감률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조합이 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한 Adiabatic Lapse Rate에 대비해서 환경 감률과의 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Super Adiabatic Lapse Rate라는 것은 이론적인 건조 단열 감률보다 환경 단열 감률이 정상적으로는 커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1도보다 커야 되는데, 이것이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절대값으로는 더 크게 되는, 1도가 아니라 더 가파르게 마이너스 1.5도씩 떨어진다고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공기가 500m에서 20도씨를 유지하는 공기가 정상적으로 1000m에 올라가게 되면은, 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어떤 이론적인 기준으로 1000m에 올라가게 되면은 온도가 몇 도가 되죠? 100m당 1도씩 떨어지게 되니까 1000m에 가면은 몇 도가 돼야 되죠? 15도가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지상까지 인위적으로 이 공기를 움직였다라고 치면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5도가 늘어나서 25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 환경 조건이, 실질적인 환경 조건은 이 환경 단열 감률에 의해서 조정이 되니까, 실제 1000m에서 체감하게 되는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100m당 1.5도씩 떨어지게 되면은, 7.5도 더 떨어지니까 여기 주변 공기가 12.5도가 되겠습니다. 환경 조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공기는 1000m에 올라가서 자기는 15도가 되는데 주변이 12.5도가 되면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 공기는 그게 머무르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더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응? 본인은 아직 열을 받은 상태죠, 그죠? 주변은 더 차갑고, 그러면 일로 더 도망가려고 할 테고, 거꾸로 내려왔을 때는 주변 공기가 어떻게 되죠? 응? 주변 공기 어떻게? 1.5도씩 떨어지니까, 더 올라가니까 27.5도가 되겠죠, 그죠? 자, 주변 공기보다 자기는 더 차가우니까 더 바닥으로 향하겠죠. 그러니까 돌아갈 일이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공기가 어떤 제3의 위치로 올라갔을 때, 경우의 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무조건, 옮겨두면은 더 도망가려는 성격이죠. 다시 복원될 의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죠? 이런 상태가 우리가 어떤 대기 안정도로 따질 때 불안정한 상태, unstable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어떤 스테이블한 경우도 생길 테고, 뉴트럴한 상태도 생길 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괄적으로 보겠지만,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기가 안정하다, 안정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모두 판단하게 되고, 또 수직 고도에서 어떤 공기의 변화 조건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꼬리에 꼬리 문다는 게 딴 뜻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교재 219쪽 보시게 되면 그림 5-21에
기온과 고도에 따라서 지금 DG, DT, EMB 그리고 파이 요거는 이제 기상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이제 좀 반대로 정의하게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불안정한 경우, 중립인 경우, 약안정인 경우, 강안정인 경우 예를 들어 강안정 상태가 되면은 공기가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만약에 이런 때 어떤 대기오염 같은 게 심각하게 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사태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뭐 바베큐 하다가 뭐 학생들 막 사망하는 그런 이상한 사고 나기도 했는데 여하튼 그건 뭐 아주 낮은 고도니까 뭐 이런 거하고 연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공기가 이제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항상 이제 불안정해지기 쉽고 겨울철에는 이제 안정하니까 또 오염물질의 확산 같은 게 이제 줄어드는데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첫 번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하나씩 다 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론이 더 확장해서 221쪽 보면은 그 온도에 따른 그 이제 확산되는 그런 연직 분포 같은 게 나타나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응용이 되냐면 223쪽. 이 그림은 뭐 굉장히 고전적으로 기사시험 같은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본 그런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을 다 복합적으로 한 6가지 형태로 나타내서 제일 왼쪽에 기온과 높이 관계가 불안정, 중립, 안정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연기가 몰아치는 것도 환상형, 원추형, 부채형, 상승형, 분정형, 구속형 한 6가지 스타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전형적으로 이런 형태로 뭐 모든 걸 다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수서 같은 데 지나가면 지역 난방공사 같은 데 항상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봤으니까 연기 나오는 모양도 한 번씩 관찰해 보도록 어떻게 연기들이 확산되는가. 자,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어떤 소개하는 차원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 또 뭐 지금은 이제 슈퍼 에다이베릭 랩스 하나만 지금 언급했는데 다른 경우도 이렇게 하나하나 조밀하게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수치 계산에 대한 연습 같은 걸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홈워크도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고 늘 강조하지만 이 5장은 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예습도 좀 하고 지금 한 내용도 한 복습 다음 시간부터 조금 이번 수요일부터 조금씩 다시 터프해집니다. 예고. 오케이. 오늘 수업 이걸로